진석이의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원은 막내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떠올리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진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면모가 묻어나왔어요. 뭔 소리야? 내가 잘 자라준 덕분이지. 태원은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막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미경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진석아, 방에 들어가 있어.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진석이는 눈치를 채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원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원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헤어지자.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태원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헤어지자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미경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잖아. 이제 우리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어.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태원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자신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미경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태원은 허탈함을 느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봉사활동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니 그것도 핑계였던 거야? 태원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태원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정말 봉사활동도 했어. 그럼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해?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어. 다음 주에 이혼 신고를 하자.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원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혼 신고라니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이들은 다 컸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경의 대답이 너무 냉정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뭔가 후련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태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경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태원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하자. 태원의 대답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더 많은 설득과 싸움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정말이야? 응.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태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나 봅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원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이미 아이들도 다 컸고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집은 내가 가져.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정말? 미경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원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도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경의 차가운 태도와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이 부담스러웠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태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인 것 같아. 태원은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죠. 그때 뭔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문득 이런 삶이 내 삶인가 싶었어. 미경의 말에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 태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 그런 것 같네. 대화가 예상보다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태원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일 이야기하자.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태원은 동의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니까 아이들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태원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더 큰 갈등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태원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미경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게 되었고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끈도 풀리는 거네요. 태원은 묘하게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진석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진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당황한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괜찮아요. 사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진석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태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언제부터? 한 2년 전부터요. 엄마가 자주 밖에 나가시니까. 진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찡해졌어요. 아이가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진석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태원은 막내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렸나요? 대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한결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형들 집에서 지낼 수도 있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내가 줄게. 태원이 말했습니다. 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아들이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부모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미경이 구청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태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경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미경은 이미 짐을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태원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후에는 정말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이 정말 봉사활동만 했을지 궁금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자주 밖에 나갔던 것 같았죠.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회사에 가니까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태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원이 형, 괜찮으세요? 후배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개운해. 정말요? 힘드실 텐데. 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원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혼을 불행한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법이야. 태원이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원은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식당에서 혼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편했어요. 천천히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미경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봉사활동만 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올라왔어요. 요즘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전부터 화장품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꾸몄을지 의심이 되었죠. 옷차림도 달라졌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새 옷도 자주 샀습니다. 휴대폰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던 휴대폰을 요즘에는 숨기려고 했어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얼른 다른 방으로 가곤 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혼자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에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석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석이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갈게요. 진석이가 말했습니다. 태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까요? 카페에서 진석이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이는 한참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뭐? 태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다른 남자분과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순간 태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몇 번 봤어요. 엄마가 남자분과 함께 있는 걸. 진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태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진석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2년 전부터라니 그렇게 오래전부터였나요? 그 남자가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엄마와 비슷해 보이고 키가 큰 편이에요. 진석이의 설명을 들으며 태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형들은 알고 있어? 아니요. 제가 혼자만 봤어요. 진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원은 안도했어요. 다른 아들들까지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말해주는 거야? 이혼하신다고 하셔서요. 아빠가 혹시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 진석이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태원은 고마웠어요.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고마워. 말해줘서. 태원이 진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이혼한 일이니까. 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경이 정말 불륜을 저지른 거였나요? 그것도 2년이나 되었다니. 그렇다면 이혼하자고 한 것도 그 남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신과 헤어져서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습니다. 태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미경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미경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원은 맥주를 꺼냈습니다. 한 캔을 다 마시고 나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혼은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이 정말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계속 미경 생각이 났어요. 정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며 태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태원은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미경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원은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정말 봉사활동만 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었어요. 태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이혼했잖아. 중요하지. 나는 알 권리가 있어. 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또다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태원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답해. 정말 봉사활동만 한 거야?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런 걸 묻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원은 그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숨길 게 없다면 왜 화를 낼까요? 끝난 일이라고. 나한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뭘 어쩌겠다는 거야? 미경의 반응이 태원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최소한 진실은 알고 싶어. 진실? 뭔 진실? 미경이 되묻는 것을 보니 태원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숨기는 게 있었어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원은 진석이의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진석이가 봤어. 당신이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진석이가 뭘 봤다는 거야? 미경의 반응이 과격해졌습니다. 태원은 아들을 끌어들인 걸 조금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거 봤다고 했어. 그게 뭐 어때서? 봉사활동 하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미경의 변명이 궁색하게 들렸습니다. 태원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뿐이야? 당연하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미경의 대답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태원은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건가요? 그럼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 말했잖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미경의 설명이 일관되었습니다. 태원은 자신이 너무 의심스럽게 구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알겠어.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할게. 태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진석이의 말이 거짓말일 리는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태원은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불륜 조사를 해주는 곳이 있나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립탐정 사무소 광고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불륜 조사 전문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태원은 심각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정말 조사를 의뢰해야 할까요? 이미 이혼한 상황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을 모르고 살기는 싫었어요. 오후에 한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사무소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아볼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조사를 해야 할까요? 만약 미경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속고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설령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사립탐정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잠자리에 들기 전 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사립탐정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후 약속 생각만 났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원은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태원이 형,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원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태원은 조기 퇴근을 신청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상사도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사립탐정 사무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조용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에는 대한조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하신 윤태원 씨시죠? 네, 맞습니다.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강대수입니다.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어요. 강대수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태원은 안도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강대수가 커피를 내와줬습니다. 태원은 감사하다고 했어요. 커피 향이 긴장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서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제 전 부인입니다. 이미 이혼은 했어요. 태원의 대답에 강대수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이혼 전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혼 후에 조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들이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부인하고 있어요. 태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대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시군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혹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태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강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기간과 불륜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30년 결혼 생활이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강대수의 설명에 태원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경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미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요. 강대수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태원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인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조사비가 200만 원이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태원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어요. 혹시 조사가 들통날 가능성은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전문가예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사합니다. 강대수의 자신 있는 대답에 태원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리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전 부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강대수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태원은 미경의 이름, 나이, 현재 거주지 등을 알려줬어요. 사진도 있으시죠? 네, 휴대폰에 있어요.
태원이 휴대폰을 꺼내서 미경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대수는 꼼꼼히 확인했어요. 평소 자주 가는 곳이나 생활 패턴을 아시나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주 외출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요. 태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해요.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행동 패턴을 파악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 후에 1차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강대수의 말에 태원은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간에 특별한 발견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태원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사비를 지불했습니다. 2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태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어서 기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미경이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2주 후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원은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사를 의뢰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진석아,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진석이는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요? 응. 내가 본 게 맞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태원이 설명했습니다. 진석이는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았어요. 부모의 일이 이렇게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 진실을 아는 게 낫지. 태원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진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걱정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혼자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주가 어떻게 지나갈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까요. 2주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태원은 매일 강대수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초조해했어요. 하지만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계속 조사 결과 생각만 났어요.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마침내 2주가 지난 금요일 오후 강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태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지금 갈게요.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신청하고 강대수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니까 강대수가 두꺼운 파일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진들과 보고서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보세요. 강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원은 긴장했어요. 뭔가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파일을 열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진부터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경이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태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진석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남자가 누구죠? 이름은 박정훈이고 미경 씨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네요. 강대수의 설명을 들으며 태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니, 그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거였어요. 더 있나요? 네, 다음 사진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는 미경과 정훈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인 같은 분위기였어요. 태원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불륜이 맞았던 거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일주일 전입니다. 그들이 자주 만나는 카페예요. 강대수가 설명했습니다. 태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혼한 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혹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요? 네, 이것을 보세요.
강대수가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경과 정훈이 한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태원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라니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아파트가 어디죠?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예요. 박정훈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의 설명을 들으며 태원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경이 정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조사 결과로는 최소 2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미경 씨가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다고 하네요. 2년 이상이라는 말에 태원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요. 다른 증거도 있나요? 네,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강대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경과 정훈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거의 매일 여러 번씩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노골적이에요. 강대수가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태원은 차마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기념일에도 통화했네요. 이날 미경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대수의 말에 태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니 정말 뻔뻔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 충분하죠? 네,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강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증거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원이 물었습니다. 강대수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고려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태원은 위자료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미경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태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때였어요. 미경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서 태원은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2년 이상 바람을 피웠다니. 그동안 자신은 완전히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 때마다 고생한다고 격려까지 해줬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태원은 소주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술이 필요한 날이었어요. 한 잔을 따라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뜨거웠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어요. 미경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간 것도, 새 옷을 자주 산 것도, 휴대폰을 숨긴 것도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웠어요. 그날 밤 태원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경과 정훈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원은 강대수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빨리 소송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김성호 변호사님이시죠? 강대수 씨가 소개해주신 윤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 탐정님께 이미 들었어요. 언제 만날까요? 김성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태원은 안심이 되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약속을 잡고 태원은 회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소송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민이가 다가왔습니다. 태원의 표정이 어둡다며 걱정했어요. 형,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태원이 대충 넘어갔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민이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김성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어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료를 미리 검토해봤는데 아주 확실한 증거네요.
김성호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중년에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믿음이 갔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30년 결혼 생활과 불륜의 정도를 고려하면 8천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태원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미경이 저지른 일이 큰 잘못이었던 거겠죠. 소송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김성호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태원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야 했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비용이 1천만 원 정도고 기타 비용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태원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어요. 그럼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네,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서부터 작성하죠. 김성호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태원은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미경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낸 것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경이 이렇게 배신할 사람이었다니.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날 저녁 태원은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진석아,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정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 진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까 충격이었을 거예요. 정말요? 응.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 확실한 증거도 있어. 태원이 설명했습니다. 진석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도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자료 소송을 할 거야. 엄마가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태원의 말에 진석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싸움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석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한테도 알려야 할까요? 아직은 말하지 말자. 소송이 시작되면 그때 알려줄게. 태원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원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인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성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경 씨에게 소장이 송달될 거예요. 그럼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태원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경험에 비춰 설명했어요. 보통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증거를 보면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경이는 어떨까요? 이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부정하기 힘들 거예요. 김성호 변호사의 말에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미경의 반응을 기다릴 시간이었어요. 이틀 후 정말로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위자료 소송이라니. 놀랐겠지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태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변명할 말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래? 다 있어. 사진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어. 문자 메시지까지. 태원의 말에 미경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마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어? 응. 내가 박정훈이랑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것도 다 알아. 박정훈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미경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2주 동안 너를 미행했지. 태원의 설명에 미경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드디어 미경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경이 계속 사과했지만 태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소송은 끝까지 갈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제발 그러지 마. 합의할 수 없을까? 미경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하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미경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태원은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 변호사랑 잘 상의해. 태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김성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어요.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태원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매물을 보며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3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네요.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태원이 실망스러워했습니다. 8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3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처음 제안이니까 낮게 나온 거예요. 협상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 6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태원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6천만 원으로 재제안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태원이 동의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측에서 4천만 원까지 올려왔다고 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도 동의했어요. 5천만 원 정도면 합리적인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이 직접 태원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뭘 더 이야기할 게 있어? 태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소송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제발. 미경의 간청에 태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미경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태원은 동의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태원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카페에 도착하니까 미경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소송 스트레스가 상당했나 봅니다. 왔구나. 미경이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태원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태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와 헤어졌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태원은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소송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망갔어. 미경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태원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당하고 보니까 충격이더라.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원은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원은 그 말이 의외였어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태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원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정확히 말해봐. 태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이야.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때부터 바람을 피운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 그냥 친구로만 만났어. 미경이 변명했지만 태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라면 왜 숨겼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연인 관계가 된 거야? 2년 전부터야. 진석이가 말한 게 맞아. 미경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네요.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당신 잘못은 없어. 내 문제야. 미경의 대답이 더욱 태원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이해할 텐데 그냥 자신의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인데? 그냥 지루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 미경의 솔직한 고백에 태원은 허탈했습니다. 지루해서 바람을 피웠다니 이런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가정을 버린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이 계속 사과했지만 태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정훈이는 어떤 사람이야? 내 대학 동창이야.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결혼은 했어? 이혼했어. 혼자 살고 있어. 미경의 설명을 들으며 태원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중년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널 버렸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경이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정말 미안해서. 당신이 너무 착한 사람인데 내가 배신했어. 미경의 말에 태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정말이야. 결혼 생활 동안 너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 미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원은 그 말이 더욱 상처를 주었어요. 좋은 남편이었는데 왜 배신했을까요? 좋은 남편이었다면 왜 바람을 피웠어?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미경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태원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서울에는 더 이상 있기 힘들어. 그게 좋겠네. 태원이 동의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마주치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줄 거야? 5천만 원이면 어때?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태원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좋아. 5천만 원으로 합의하자. 정말? 고마워. 미경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원은 이제 이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정리하자.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알겠어. 변호사한테 말할게.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긴 싸움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태원은 김성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줬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뿐이에요.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내일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어요. 드디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연락하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하죠. 네, 부탁드려요.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경도 와서 함께 서명했어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김성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경이 태원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이제 진짜 남남이 되는 거였습니다. 잘 살아. 당신도.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태원은 법무법인을 나오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원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혼자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미경과의 인연도, 법적 다툼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문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은퇴까지 3년 정도 남았어요. 그 후에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며칠 후 진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합의하신 거예요? 응,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법정에 갈 일은 없어.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진석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의 싸움이 끝나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편해지셨겠어요.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태원의 말에 진석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요? 응.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좋아.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 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석이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태원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석이는 성숙해 보였어요.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렸나요? 형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괜찮다고 전해. 혼자 있는 게 편해. 태원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이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태원은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었어요. 가끔 아들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원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해보고 독서도 늘렸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편해졌습니다. 가정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은퇴가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태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제주도요? 왜 갑자기? 첫째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이주 계획을 알려준 참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서울은 너무 복잡해. 태원이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멀리 가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둘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이라도 운영해볼까 생각 중이야. 펜션이요? 진석이가 흥미로워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응.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태원의 계획을 들은 아들들은 점차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저희도 지원해드릴게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동의했어요. 태원은 고마웠습니다. 몇 달 후 태원은 정말로 제주도 이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펜션 부지를 알아봤어요. 미경과의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은퇴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태원이 형,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정민이가 인사했습니다. 태원은 감사했어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 태원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출근길에 태원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이제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제주도로 이주한 후 태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공기도 맑고 하늘도 높았습니다. 펜션 부지는 서귀포 근처의 조용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했어요. 태원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태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펜션 건물도 설계했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아담한 규모로 계획했어요. 혼자 운영하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건축 허가도 받고 공사업체도 선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들들이 도와줘서 더욱 빨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태원은 매일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진도가 빠르네요.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태원은 기뻤어요. 빨리 완성되어서 손님을 받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펜션이 완공되었습니다. 바다향기 펜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태원은 뿌듯했습니다. 건물은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태원의 거주 공간이 있었어요. 2층에는 손님들을 위한 객실 6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태원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이었습니다. 펜션 개업 준비를 하면서 태원은 설렜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과연 잘 될지 궁금했어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예약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진석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컴퓨터를 잘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빠, 홈페이지 완성했어요. 진석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태원은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태원이 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진석이는 대학생이 되어서 더욱 든든했어요. 드디어 펜션 개업일이 되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는 날이었어요. 태원은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첫 손님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태원은 정성껏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남편이 만족했습니다. 태원은 기뻤어요.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바다 뷰가 환상적이에요.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태원은 뿌듯했어요. 이 장소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펜션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삶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문득 미경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펜션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서 태원의 일상은 활기찼습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태원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50대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태원의 대답에 손님은 신기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밝을 수 있나 싶었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태원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푸른 바다가 시원했어요. 가을에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고 겨울에는 눈 덮인 한라산이 장관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손님들도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고 겨울에는 커플들이 많이 왔어요. 각각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과의 이혼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만약 미경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경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3년 차가 되면서 펜션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재방문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태원의 친절함과 펜션의 아름다운 풍경이 소문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너무 좋아서 또 왔어요. 작년에 왔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원은 기뻤어요. 손님들이 만족해서 다시 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편안히 쉬다 가세요. 태원이 정성껏 안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태원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들도 가끔 제주도로 놀러 왔습니다. 펜션을 구경하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석이가 말했습니다. 태원은 웃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진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원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미경에 대한 감정은 이제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것도 엄마의 선택이니까. 태원의 대답에 진석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걸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무슨 용기? 제 인생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용기요.
진석이의 말에 태원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니 뿌듯했어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태원이 격려했습니다. 진석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흘러 태원의 펜션은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행 블로그에도 자주 소개되었고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태원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손님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더 소중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나마 쉼을 제공하는 것이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이 태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태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이 단순히 숙박업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과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운영 5년차가 되던 해 태원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이 고향에서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말에 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경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없었어요. 각자의 길이니까. 태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미경과의 이혼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였어요. 태원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과의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태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기대되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제주도의 밤하늘 아래서 태원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행복이었어요. 막내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너무 시원해서 웃으며 짐을 쌌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